어제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하면은 페이스북이 이제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페이스북이 주도주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페이스북은 저점 대비 오히려 연초 대비 떨어졌고 메타로 이름을 바꾼 뒤로부터도 20% 이상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메타버스의 진정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나왔죠. 엔비디아. 테슬라 플랫폼뿐만 아니라 어제도 또 올랐어요.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앞으로 국내에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그리고 또 어제 올라갔던 국내의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게 일시적인 건지,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도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 보고 지난주부터 계속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LG 디플이라든가 LG전자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추세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 한국이 일단 애플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이제 메타버스에서 하드웨어, 메타버스 게임이나 컨텐츠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한국은 사실 비교우위가 있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시 한마디로 앞으로 모든 수혜주들이 여기에 녹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던 시죠. 아이고 이것도 하려니까 긴장되네요. 시를 하려니까. 고등학교 때 김춘수님의 이 고등학교 저희 교과서 때 엊그저께 수능 끝났는데 실려있던 시예요. 꽃이라는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불러가 포커스입니다. 주식을 할 때는 누군가가 불러줘야 되는데 이게 주식의 타이밍이거든요. 그는 다만 뭐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흔하디 흔한 컨텐츠, 음원, 그리고 영화, 동영상 이런 거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었을 때 이게 이제 메타가 불러주는 거죠.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이제 어떤 의미 있는 희소성, 유일한 존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치라고 그러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굉장히 서정적이 됐는데 이 넥타이가 보시면 굉장히 낡았죠. 네, 제가 넥타이가 많고 많은 넥타이가 있는데 네. 저한테는 이 넥타이가 가장 가치 있는 넥타이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이미 십몇 년 전에 선물 받은 넥타이이기 때문에 저희 상사가 이제 제 사수가 네. 해주신 선물인데 이게 증권회사 다닐 때 받은 넥타이인데요. 한 15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뭐 10,000원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가장 가치 있는 넥타이입니다. 저한테는 꽃이죠. 굉장히 주관적이죠. 요거를 어떻게 격으로 만들어내는지, 그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는데요. 미국은 엔비디아가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사실 페이스북이나 엔비디아 같은 그런 무형의 기업들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하이닉스나 무형의 자산들은 이제 컴투스라든가 다날이라든가 이런 게임주나 그 가상 어떤 그것을 움직여주는 시스템을 움직여주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메타버스 하면 그냥 하나의 주식의 테마로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흔치는 않지만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 정도씩은 큰 이게 돈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주도 없고요. 그리고 메타 관련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서운함이 없어요. 왜냐? 이제 겨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돈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죠. 네. 이게 자기 자아라고 보고 디지털 세상의 자기죠. 이걸 보통 메타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바타. 디지털 세상의 아바타인데 만약에 누가 더 가치 있는 존재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존재죠. 그런데 메타버스와 NFT는 이걸 뒤집어 놓는 겁니다. 사람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누구네 자식한테는 굉장히 귀한 존재죠. 금액으로 따질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따지면 보통 사람은 한 10억 정도 할 거예요.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가상의 이 존재가 가치는 없어요, 사실. 근데 가격은 30억, 50억 한다고 보세요. 이 사람보다 더 비싼 거죠. 요게 바로 메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빨리 물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이 한 그림으로 지난 우리나라 20년간의 주식을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의 진보. 맨 처음에 PC가 태어났죠. 삼성 SDI의 브라운관 만드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타라고 하니까 굉장히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타가 됐든 뭐가 됐든 클라우드 컴퓨터의 기반 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냥 어떤 기술적인 진보,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핸드폰이 나타나고 나서 뭐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카카오톡이 됐죠. 핸드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도 하게 되고, 핸드폰이 있으니까 모바일 게임도 하게 되고,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하게 됐는데 이게 선에서 자유로워졌죠. 이동해 가면서 하니까. 반면에 PC 시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네이버가 태어났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던 컴퓨터, 혼자 저장 장치하고 타이핑으로 연습을 하던 그런 데서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면서 네이버라는 기업이 태어났어요. 네이버를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대자동차, 삼성전기, LG화학을 누르는 그런 돈이 되는 기업이 나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클라우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메타라고 보면 그게 쉽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나온 건데 국내는 그러면 그런 메타에 견줄 수 있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나 이런 게 있느냐 없습니다. AI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나서 흩어져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취합을 해서 페이스북처럼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디지털 세상에서 한국은 그게 없죠. 아직까지는.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가 이제 그 뒤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하드웨어입니다. 바로. 이것을 메타버스를 구현시켜 주려면 이제 자율주행 구현되면 자율주행도 되고 스마트 팩토리도 되고 지능형 로봇도 되고 다 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이게 되려면 이제 지능형 로봇이 나려면 액추에이터, 사람으로 따지면 관절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5G 통신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저런 것을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지만 그 부품을 만들어내는 반도체라든가 OLED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 스마트폰 부품에서 세계 최고니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메타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젊은 애들끼리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게임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 인생은 없는 겁니다. 예. 야 네이버 그거 뭐 애들끼리 모여서 검색하는 게 중요해? 삼복 컴퓨터. 브라운관 전 세계 1위, 노트북 1위, 삼성전자가 더 크지, LG전자가 더 크지. 네이버 한참 아래 시가총액이에요. LG전자. 자, 이게 토큰입니다. 버스 토큰이죠. 메타버스는 원래 굉장히 주관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마니아층이었어요. 근데 그 메타버스에 갑자기 새로운 날개를 달아준 것이 나오게 됐는데 Non-Fungible 토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이 아닙니다. 코인은 잃어버리면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주고 할 수 있어요. 돈처럼. 10,000원짜리 내줬는데 찢어졌네요. 다른 돈 바꿔주세요. 이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지만 발행 수량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즉 유일하다는 거거든요. 대체 불가능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코인이 아니라 토큰입니다. 즉 이거 버스 토큰 내면 버스를 이 회사에서 여기서 타서 저만큼까지 갈 수 있다는 약속, 계약이 된 거지 이게 전체적인 화폐처럼 이렇게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만났느냐? 이 계약이 바로 디지털을 만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디지털. 그래가면서 가치가 어느 정도로 지금 부여되고 있냐면 이렇게 부여됐어요. 최근에 그 어떤 그림이 하나 5,000일의 하루 저기라는 그림이 하나 팔렸는데 그 그림이 한국 돈으로 800억에 팔렸습니다. 바로 저 NFT 때문에. NFT라는 것은 디지털 제품에다가 보이지 않는 음원이나 영화에다가 바코드 같은 걸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유일하게 누가 소유하는 건데 이게 돈이 원래 메타버스에서 이게 돈이 안 됐는데 상품 캐릭터라든가 게임 캐릭터에 바코드처럼 하나의 딱 고유한 걸 부여하게 되니까 뭐가 생깁니까? 소유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캐릭터를 누가 음원이라면 지적재산권이 생겨요. 기존에 만약에 그림 작품이나 앨범은 여러분이 방탄소년단 BTS 앨범이다. 그러면 처음에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한테 1,000만 원 주고 팔았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1억 주고 팔고 그 다음 사람이 10억 주고 팔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창작자가 음원 수입만 일정하게 가져가지 요거로 인해서 어떤 수수료 수입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비싸게 팔렸다고 해서. 요게 기존의 미술품이나 골동품이나 이런 거예요.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NFT는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캐릭터라든가 혹은 굿즈라든가 집이라든가 혹은 게임 캐릭터 무슨 아이템 이런 거에다가 고유한 코드 번호가 부여 있어서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코인처럼 1차가 1,000만 원 주고 팔았는데 2차가 수억 원 팔았다. 그럼 수수료를 이 사람한테 사전에 약속된 거에 의해서 10%든 사전에 약속된 거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투기적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야 집이 살으려고 필요하지 그걸 무슨 투기를 해. 집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오늘은 부산 살고 내일은 서울 살지 않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은 대전 가지 않는데 왜 세 채 갖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투기적 수요예요. 주택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거래량처럼 그래서 이 고유한 거에다 디지털에다가 코 NFT, non-fungible 토큰이라는 희소성을 부여하고 고유한 그 하나의 소유권을 그리고 그것을 거래를 시켰는데 처음에는 마니아층만 샀습니다. 나는 BTS 방탄소년단 아미야. 10,000원짜리 앨범 10만 원에 사주고 그리고 어떤 그림도 나야 돈 많으니까 1,000억짜리 그려놓고 혼자 보지 골동품 고려천가 수백억 보고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NFT가 달리고 디지털화를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거래가 발생하느냐. 주관적인 거에 가격이 부여된 겁니다. 지극히 주관적이었던 가치에 사회적 통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가격이 부여되니까 이게 펀딩도 되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초기 국면입니다. 문제는 돈이 모이는 곳에 뭐가 모이냐면 기술이 모여요. OLED라든가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그래서 국내는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LG 디플이라든가 자화전자라든가 파트론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폰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림 보여줬죠. PC 시장에서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소프트 파워는 없습니다. 핸드폰에 소프트 파워 어디 있어요? 구글 OS 없죠. 안드로이드. 한국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애플 OS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시가총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구글만큼도 안 되고 핸드폰은 더 많이 파는데 몇 배로 애플보다도. 그래서 한국은 이 소프트 파워는 없어요. 그걸 게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플랫폼이 없단 말이에요. OS가. 그런데 한국은 OLED하고 그리고 카메라 3D를 만들려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각종 전자칩들 이게 지금 국내가 이미 자동차 전장 부품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이거 잠깐 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한번 보고 전체적인 설명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100 종목에서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7.8% 올랐죠. 단순히 D램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시세가 좋아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200%가 최근에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이제 하드웨어 제품들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의 저장 용량하고 달라요.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또 5G들도 움직였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품사들이라든가 전자제품이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 반등을 넘어서서 한번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짜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소외되어 있다가 낙폭과대를 축소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한번 전성기가 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종목들도 국내에 꽤 긍정적으로 다음 한 주간 펼쳐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 관련된 부분도 그런 부분들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